안녕하세요. 노인양료 전문 석사과정 안내를 맡은 차이과학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교수 김명규입니다. 노인양료 전문 석사과정과 노인양리학 강좌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양료 전문 석사과정 안내입니다.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도 2050년 일본, 유럽과 함께 65세 이상의 비율이 28%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인은 다수의 질병을 가져 다중약물요법을 받고 있으며 약동, 양력학적인 특성이 변합니다. 따라서 노인에서 원하는 약물의 효과를 얻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사의 전문적 지식을 이용한 약물 검토와 환자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에 차이과학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에서는 임상약학, 사회약학, 고령친화 산업정책, 심리, 마케팅 분야의 교수진, 그리고 임상의와 노인 전문 약사 외부 강사를 통해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합니다. 본 노인양료 전문 석사 과정은 지역약국 약사와 병원 약사 대상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양료의 전문성을 가지고 통합적 지식을 갖춘 석사급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교과과정은 미국 노인 전문 약사 과정 수준으로 5학기의 교과과정을 통해 석사학위를 수여를 하며 주말 집중 이수제 등 탄력적 수업을 운영합니다. 노인양리학, 노인성 질환의 약물 치료에 대한 이론과 환자 사례에 대한 노인약물 치료학, 그리고 노인양료의 사회경제적 가치, 노인심리학,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노인사회약학 등의 과목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양리학 강좌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양리학 강좌는 노화와 생물학적 변화, 노인의 건강상태 평가 방법, 만성질환 관리, 노인 복약 상담과 이론과 실제, 노인에서의 PK/PD의 변화, 노인에서의 약물 부작용과 다중약물요법 등 노인양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월 1회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강, 노화와 노쇠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노화, 에이징이라고 하는 개념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진행성, 일반적인 기능 손상을 의미를 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을 잃고 노화와 관련된 질병의 위험도가 상승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노쇠, 프레일리티라고 하는 개념은 20년 전에 도입된 개념으로서 동일한 나이대에 비해 질병의 위험이 높아진 상태를 의미를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노화는 질병이나 질환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실제로 노화와 질병이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 존재를 하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노인이 되면서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두개골이 커지고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과정은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 해당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해부학적, 생리적 기능이 감소하는 현상을 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노인이라고 하는 집단은 일반적인 20, 30대의 성인과는 다르게 건강상태의 이질성이 굉장히 큰 집단으로서 20, 30대의 성인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건강하겠지만 노인의 경우에는 건강한 노인과 실제로 침대에서 누워만 생활을 하는 노인 등 굉장히 이질성을 가지는 집단이 되겠습니다. 특히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쇠는 흔해지게 되는데 이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노인 환자들의 대부분이 질병을 가진 환자이기 때문이고 또한 노쇠는 원래 가변적인 현상으로서 언제든지 정상적인 노화로 들어갈 수가 있지만 노인의 경우에 이렇게 회복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노쇠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쇠가 중요한 이유는 노쇠 상태이면 모든 질병이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인데 낙상의 위험, 운동성의 악화, 일상생활의 불능, 그리고 사망 등의 위험성이 증가를 합니다. 이런 한 가지 질병만으로도 치료가 힘든데 노쇠 상태에서는 다양한 질병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겠고 노쇠 환자를 다루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프레일리티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프레일리티 인덱스나 아니면 프레일리티 피노타입과 같은 도구들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프레일리티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노쇠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을 측정을 하여
그 중에서 실제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손상의 비율을 의미를 합니다. 비율이기 때문에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으며 값이 클수록 건강에 악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21가지의 검사 수치 이상을 측정을 하는 프레티 인덱스 랩이라든지 캐나다에서 만든 프레티 인덱스 CSH와 같은 도구들이 존재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프레티 인덱스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그 값이 상승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환자들보다 입원한 환자인 경우에 프레티 인덱스 값이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프레티 인덱스는 생존율과 관련이 있어서 프레티 인덱스가 높은 값을 가질수록 생존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프레티 인덱스는 검사를 하는데 훨씬 더 많은 항목들을 측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한 형태인 프레티 피노타입과 같은 것을 통해 프레티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레티 피노타입은 5가지 기준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연간 4.5kg의 원치 않은 체중 감소, 환자가 피로함에 대해서 자가 보고를 하거나 느린 걸음걸이, 악력이 약화하는 경우, 그리고 저조한 신체 활동을 의미하는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 등이 여기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티 피노타입을 가지고 3단계로 분류를 하여 이러한 피노타입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건장한 노인이라 얘기를 할 수 있으며 1개에서 2개의 기준을 가진 경우에는 전노쇠, 3개 이상의 기준을 가지는 경우에는 노쇠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레티 인덱스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노인 환자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다방면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치료 원칙은 장기적인 개인 맞춤 치료를 바탕으로 하며 물리적, 인지적, 사회적 기능의 회복에 도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치료에 대한 수능도를 높여야 하며 간병인에 대한 것도 이런 치료에 포함을 시켜야겠습니다. 실제로 이 중에서는 운동 처방이 가장 강한 근거 수준을 가지는데 라이프 트라이얼에 의하면 단순하게 노인 환자를 교육해 주는 것보다는 운동을 하는 것이 실제로 환자의 거동 불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레티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식습관, 자세, 체형과 같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필요하겠고 중요한 것은 노화와 노쇠는 연속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굳이 65세 이상의 노인에만 이러한 예방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젊을 때부터 이러한 예방을 실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 노화의 예방과 관련된 약물요법에 대해서는 실제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범 강좌에 대한 안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